신혼 1년차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제 엉덩이만 보면 정말 환장합니다. 제가 남편 팔을 베고 자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제 엉덩이를 베고 잘 정도입니다. 아침마다 제 속옷을 내려 엉덩이에 뽀뽀를 하며 저를 깨우고 와우.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제 엉덩이를 조물조물 찰싹찰싹 마치 슬라임처럼 만지고 놉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집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밖에 나가서도 제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거나 주물럭거리고 심지어 바지 속에 손을 넣고 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내 손이 말을 안 들어 라며 웃어놨습니다. 내 손이 말을 안 들어. 가끔은 귀엽기도 하지만 혹시 다른 여자 엉덩이에도 습관적으로 손이 갈까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직업병이에요? 이놈의 나쁜 손버릇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여기 댓글들이 여자 복 받았네 좋겠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지금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부부 사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애정 표현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귀여운데요. 저는 연애할 때도 그렇고 뭐 지금 신혼 때도 엉덩이 지나가면 무조건 들러야 되는 곳이에요. 국룰이에요, 국룰. 네. 무조건 이거 안 들르면은 굉장히 뭐 할 일을 안 한 듯한. 네, 그런 저는 느낌. 좋은 남편이시네. 오히려 이 남자 역할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남편을 엄청 만져대거든요. 엉덩이를.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애정 표현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설거지를 하고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 무조건 달려가요. 맞아요. 국룰입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안 하면 섭섭해. 당하는 사람은. 둘이 만났으면 서로 만지니까. 아니 너네 둘이 만났으면 우리 둘이 만지면 누가 뒤에 붙냐가 이게 싸움이 나죠. 아니 근데 이게 공공장소니까.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는 딱 집에서까지 하고 나가서 문제지. 그래. 밖에서도 이제 엉덩이 툭툭 건드리거나 이거는 진짜 하긴 해요. 다만 남들이 안 볼 때, 네. 이건 철저히 이제 안 보이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장난식으로 그럼 하죠. 그게 또 반응이 재밌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시댁 가서도 네, 이 행동을 하니까 이거는 양가 부모님 앞에서 하는 건 저는 상상도 안 하고 그냥 상대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건 재밌는 걸 넘어서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좀 과하다. 근데 생각이 듭니다. 시댁 부모님 앞에선 대놓고는 안 하는데 왜 우리 신혼 때 보면은 난 집에선 안 만져도 우리 엄마 아빠 집 가면 꼭 이렇게 화장실 가다 쓱 만나면 툭 만지고 하지마 하는 게 귀엽잖아. 맞아요. 그 정도는 하는데 같이 있을 때 한다고. 아마 그것도 이럴 것 같은데 이 시댁에서 한다는 것도 시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잠깐 돌아섰을 때 스릴을. 그럼 오케이. 네. 그럼 오케이. 네, 그럼 오케이예요. 저는. 참 연애 때는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치? 막 고속버스 타서도 그리고 영화관에서도 몰래 이렇게 지금 만지고. 지금은 아예 안 해. 아예예요, 아예. 민정 씨는 이런 스릴 좀 어때? 좋아해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아직 신혼 1년 차라서 할 수 있는 행동 같기도 하고 10년 차면 안 하시니까. 저는 뭐 신혼 때도 잘 안 하긴 했는데 약간 은근히 또 둘이 쑥스러움이 있어 우리는. 이 한 명은 적극적이어야 돼. 근데 무조건. 이게 결혼해서 만지는 게 지금 신혼 1년 차 때는 성적인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 결혼 10년 차 되니까 이 만지는 게 습관이고 일단은 습관적이고 두 번째는 성적인 의미는 전혀 약간 없고 분리불안 같은 느낌. 분리불안 비슷합니다. 애착 같은 느낌. 만약에 남편이 한 일주일간 출장을 갔다 왔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격하게 만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분리불안증 같은 거예요. 어떤 식인지 좀 손 모양 좀 볼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빨라. 그게 아니라 눈보다 빨라. 그게 아니라 일단은 옆구리에 나온 약간 튜브살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튜브. 러브핸들. 그리고 엉덩이. 엉덩이가 생각보다 좀 플랫하네. 왜 이렇게 평평해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자존감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저는 그 스트레스 볼이라고 있어요. 요즘 파는 거 약간 슬라임 같은 게 이렇게 쫑쫑쫑쫑한 거. 그거 처음 샀을 때는
이게 뭘 표현하고 싶으면 신혼 때처럼 처음 샀을 땐 그게 막 너무 느낌 좋고 자주 만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 오래 갖고 있잖아. 축 처지고 약간 색깔도 누리끼끼해지고. 맞아. 뺏겨서. 그래서 약간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그 느낌이 처음처럼 막 좋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여성의 가슴은 나이가 들고 전 뭐 지금 10년 차잖아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남자들은 여자의 가슴은 무조건 좀 좋아요? 아니면 그것도 좀 시들시들해져요? 가슴은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오히려 약간 나이 들어서 중력에 조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쳐줘.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와 있는 가슴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저래? 아니 난 그게 더 아름답게 보여. 그게 아름다워?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이게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인공미가 별로고. 그러니까 수술을 한 가슴보다 안 한 게 훨씬 낫다. 그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나는 내 눈에는 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얘기는 하지 말까? 아니 다른 여자라고 할게. 들을게. 다른 여자라고 하면 더 이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그냥 그거 이렇게 받쳐주는 나는 그 느낌 좀 좋아해요. 네, 그렇구나. 네. 왜요? 아니 저는 최근에 다이소에 그 손만두처럼 생겨 있는 동그래요. 이렇게 동그랗고 하얗고 뽀얀 걸 팔아요. 근데 그게 진짜 가슴 만지는 것처럼 느낌이 다이소예요? 다이소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막 품절 상태가 났을 때 제가 그 얼른 사왔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이거 좀 만져보라고. 네, 가슴이랑 똑같아. 근데 이게 한 B컵, C컵 정도 되는 느낌의 가슴이거든요. 우리 남편은 못 느껴봤을 거 아니야, 몇 년 동안. 만져봐라. 엄청 쪼물락거리더라고. 그 가슴을. 그래서 나 너가 만지라고 했잖아. 기분 좋았겠다. 기분 나빴어? 노래질 때까지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 뭐 갑자기 이런 질문해서 뭐 약간 실례되나? 또 궁금한데 한번 유튜브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은 뭐 자연스럽게 중력에 원인으로 뭐 약간 처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수술을 하실 건가요? 만약에 남편이 원하면? 왜냐하면 실제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한다 안 한다는 남편이 가슴 수술로요? 계속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하라고? 가슴 수술해라. 너 보기 싫다. 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슴 수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좀 처지는 게 안 이쁠 거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가슴 수술.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아니 왜냐면 많은 시선도 분들이 그런 있으시니까. 고민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인생 가슴을 만나게 된다 하니까요. 인생 가슴이래요? 네, 인생 그렇죠. 가슴. 제 주변에 아기 낳고 난 다음에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그러면 남편도 좋아한대요? 좋아한다던데요. 그리고 왜 티도 안 하냐면 난다고 임신하고 이제 수유할 때 내 인생 최대 가슴이 돼요. 그때 이제 빵빵하게. 그러니까 되게 A컵이었던 분도 임신하면은 여기가 부풀어 오르니까 약간 그 느낌이 되게 좋았다가 딱 애를 낳고 수유 끝나고 나니까 다시 쪼그라든 원래대로 돌아간 내 가슴을 봤을 때 잠깐 내 거 아니었지만 컸던 그 가슴이 그리워서 하는 분들이 있대. 우리 남편의 본심을 모르겠어. 어젠가 그저께예요. 남편이랑 저랑 소파 이렇게 저 멀리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거리일 거예요. 네. 나 가슴 수술하고 싶어라고 했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자들 다 좋아한다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에서 그 뛰어와. 나를 꼭 안아. 남편이 나는 너가 아픈 거 싫어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다이소 가슴벌에 중독된 나에겐 이게 있잖아. 야, 난 이거 만지면 돼. 난 이거면 돼, 지선아. 이거 넣고 만질게. 대신 하나 더 사줘. 양손으로 만지게 하나 더 사줘. 모르겠어 남편의 진심. 남편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지 않은 경우도 근데 있대요. 아까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오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가슴 수술 하도 하라고 이제 구박을 하니까 아내가 했어요. 가슴 수술을 정말 예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그 다음에 사이가 좋아졌겠지. 이혼했어요. 와이프가 바람난다. 아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인공 가슴에서 싫어. 뭐야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야? 아니, 그런 놈이면 이혼하길 잘한다.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냥 이뻐 보이면 아까 남편 같이 다 이뻐 보이는 거야. 가슴이 뭐 어쩌고 그렇잖아요. 실제 그래요. 실제 사랑하고. 근데 미워 보이면 어떻게 고쳐도 다 미운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내가 남편한테 뭐 확대 수술 같은 걸 막 강하게 요구하는 있어요, 경우도 그런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실제 들은 사건인데 네네. 유튜브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내가 요구하는 경우가 뭐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실제 의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외국에서 요즘에 많이 오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동유럽에서 많이 오셨는데 아내가 동유럽
분이고 남편이 한국인데 네네. 이게 서로 안 맞는데요. 이해되시겠죠? 안 맞아서 아. 이 아내분이 그렇게 남편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많대요. 좀 확대 수술을 받고 와라. 그런 환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아내가 요구한다. 어때 두 분이 어떨 것 기혁 씨 같아요? 합니까? 비용 외국인 대줘요? 아내. 비용 대주죠. 비용 대주면은 가야죠. 그럼요. 아내가 원하면 해야죠. 근데 저도 솔직히 근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처음 밝히는데 방금 그 DM 말이 중요하네. 어쨌든 네. 네.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거 하면 어떨까 좀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나는 할 생각은 없는데 그게 주변에 사례가 있어요? 아니 그게 뭘 한다는 거예요? 확대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수술, 구술을 확대 박는 수술. 거예요? 아 구술이 요즘 네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아니 나 몰라서 물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 저도 전문가 아닌데 들은 바에 의하면 확대 수술을 하는데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주사기를 놔서 이제 크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진피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네,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이 발달해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부작용도 물론 있겠죠.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아니, 제가 모르는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 이렇게 좀 빠져나가면 아니 근데 돼요. 나는 궁금한 게 이미 두 분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네. 결혼을 했어. 근데 확대를 한다는 거는 뭐야? 내 지금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와이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예요? 아니면은 아니 이제 나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하면은 아내가 또 다른 이제 어떤 그런 기쁨을 모먼텀이 느낄 될 수 수 있다. 있을까? 형도 지금 중력에 의해 많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남자들도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려와요. 중력이랑 무슨 상관이야? 거의 잘못 보면 다리가 3개. 다리가 3개. 근데 좋네. 내 스스로는 모르겠는데 아내가 원하면은 진지하게 고민은 해볼 것 같아요. 나도. 네, 이 친구가 그러면 나 만족을 좀 못하는구나. 그러면 뭐 이렇게라도 한번 노력은 해봐야지라는 마음속에 어떤 삐침이나 약간 근데 섭섭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말씀드려야 서운함은 될것 있을 것 같은데. 같아요. 그치. 네. 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나? 이게 안 되나? 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은 수술 받고 나서 더 혼내줘야지 이런 생각을 그래요? 네. 그러면 떼끼 이렇게 해줘야지. 네. 근데 뭐 아내나 남편이나 만약에 뭐 하여튼 뭐 아까 가슴도 그렇고 뭐 확대도 그렇고 그런 걸 만약에 정말로 요청할 수 있잖아요. 본인 진지하게 이거는 뭐 그 농담이 아니라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해줬다고 하면 고마울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쨌든 그 굉장히 그 고통도 감수하고 했으니까. 그렇죠. 고마울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 다음부터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연으로 좀 돌아가서 네, 무슨 공공장소에서 사연이었죠? 잠깐 계속 남편이 내 엉덩이를 만진다. 그거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차라리 나도 남자가 만져? 움켜주면 어떻게 될까? 같이 차라리. 그럼 같이. 본인도 부끄러워지지 않겠어? 그런 사람은 안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좋아하려나? 네, 좋아할 근데 것 이건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둘만 있는 장소랑 공공장소랑은 좀 이게 실제로 공연 음란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부여도 벌금 그게 성립이 됩니까? 공연 그렇죠. 음란죄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남에게. 부부끼리는 좋아도 다른 사람에게 수침을 두잖아요.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또 보면서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 가는데 어떤 매력적인 여성이야. 우리 그 민기 씨가 아주 좋아하는 매력적인 여성이 플러는 다 벗었다. 그거 좋아요? 감사하죠. 감사해? 그게 공연 음란죄예요. 그러네. 뭐 누군가 소수가 맞네, 좋아해도 맞네. 다수가 불쾌감을 느끼잖아요. 공연 음란죄가 될 수 그러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좀 버릇 고치긴 고쳐야 돼.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직업병처럼 습관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실제로 있어요. 술 마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내 친구들하고 다 같이 있는데 남자가 술에 완전히 꽐라가 됐다. 네. 습관으로 막 이렇게 아내인 줄 알고 만져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 이럴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럼 정말 만약에 그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바지 속이나 상의로 손을 넣어서 만지는 것도 공연 음란죄가 될 수 그렇게 있어요?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않겠어? 네. 일로 와봐 한다면 내가 니거 여기서 훔쳐주면 아니 아내랑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근데 그거를 누군가 봤다. 근데 신체 노출이 된 건 없어. 그 사람이 이제 혐오감을 느끼거나 그러면은 뭐 정말 노골적이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런 건 괜찮죠? 약간 당연히 둘이 있는 장소인 줄 네. 알고 하다가 누가 들어와서 들어왔다. 급격하게 이렇게 멈추는 그거는 행동. 상관없는데 그거는 그게 상관없죠.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 네. 별의별 사건이 많다니까. 진짜 많네. 네. 이 부부가 이제 그 시어른하고 같이 이제 한 집에서 뭐 있거나 여행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처가 장인장모랑 같이 여행 갔는데 네. 뭐 그때 뭐 쓰레를 느낀다든지 갑자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억지로 했는데
우연히 딱 씹음하고 전 진짜 본인이 딱 들어오는 아우. 거예요. 그런 경우 가끔 있거든.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난 못 살겠다 이 사람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못 살 것까지. 아니 그러면 이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뭐 해본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약간 좀 로망이나 약간 이런 데서 이렇게 누구와 사랑행위 나누면 조금 더 흥분될 것 같다라고 좀 이런 얘기 다 해놓고 저 공공장소요. 저 PC방이요. 이래? 아니 한다는 건 아니니까. 앞에서요. 제 옛날에 누가 PC방에서 했다는 거예요. PC방에서 어떻게 해? 가능해. 말이 안 그래서 돼.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얘기지만 제 지인이 PC방에서 그 남자 친구는 게임을 하고 그 밑으로 여자애가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엄마야. 새벽에 좀 뭐 가능할 수도 그 있겠다. PC방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둡고. 죄송한데 자꾸 다가오지 마시고 막 왜 이렇게 자꾸 앞으로 나오면서 나도 침이 꿀꺽. 아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무 놀랬고 그런 스릴을 즐길 수 있다니. 약간 그때는 어렸을 때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공공장소? 저는 어릴 때 대학교 때인가 그 영화 중에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침 막 꼴딱꼴딱 넘어가죠. 이렇게 고속버스나 막 이렇게 공공 화장실에서 그런 게 난 어린 마음에 조금 되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지만 그게 그런 좀 있는 것 같아요. 로망이. 그러니까 저는 환상 나는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한번 해보고 자연. 그 어디 예전에 TV 보니까 자연에 그냥 호텔인데 네. 그냥 자연 안에 그냥 침대 하나 덜렁 놓여진 호텔이 있더라고. 그렇게 그런 데서 막 새소리 들으면서 뭐 그거는 근데 시냇물 소리 들으면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연에서 하는 거는. 침대도 놓여 있겠죠. 근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 이제 화장실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너무 위생 진짜 중요하셔야 돼요. 다 씻고 해야 되고 안 항상.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 예를 들어서 사랑을 나눴다고 뭐 괜찮잖아 추억이. 근데 화장실을 좀 더 추억에서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억까지 생각한다면 더티 섹시를 모르신다. 약간 좀 더티. 좋은 좀 로맨스한 것을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거 어때요? 그 일본 영상 같은 거 좀 보면은 그 길거리에 시내 한가운데 트럭 같은 게 놓여 있어요. 왜요? 근데 그 안에 남성과 여성 한 커플이 있고 이 커플은 그 안에서 무슨 행위를 하든 밖에선 안 보여요. 근데 안에선 밖이 다 보여. 별 희한하게 다 있네. 일본에서요? 그런 영상류가 그러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네. 여기 스튜디오 밖에가 보이는데 저기선 우리가 안 안 보인다는 보여요. 거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든. 이거는 조금 스릴 넘칠 수 근데 있어. 문은 잠겨 있고. 문 잠겨 있고. 와, 그럼 할만하다 그죠? 그거는 괜찮지 않나? 우리 둘 모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나다니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돈 내면? 만들어 드려라. 만들어 드려. 얼마면 이용하실래요? 이용하려고요. 얼마면 이용하시려고? 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 10만 원이면 이용할 것 같은 거예요. 괜찮네. 괜찮죠. 그런 야한 동영상에 나오는 그런 야한 컨셉. 아니 납박살 시작 이후에 권민정 씨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거 처음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감사합니다. 생각해. 조선 시대에는 사실 네. 이 왕과 그 왕비가 중전이 이 동침을 할 때 맞아, 옆에 있잖아요. 있었어요. 상궁들이. 그래, 맞아. 그래서 뭐 전하 뭐 이렇게 다리를 하십시오, 저렇게 드셔야 하십시오, 합니다. 뭐 세 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왕과 중전이라면 그러면은 너도 오너라. 여기서 전화하셔야 하옵니다. 와서 직접 보여라. 너도 오너라. 다 같이 즐겨보자꾸나. 뭐야 이 왕당에 저렇게 너무 좋죠. 이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안 하게 예.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너무 끝없이 갈 것 같아서 너무 재밌네요. 확실히 이 5시 어벤져스 맞는 것 같다. 대화의 어떤 그쵸 제일 재밌었죠 변호사님. 맞아요. 변호사님도 이제 점점 여기 녹아들고 있어. 자꾸 가지고 와주죠. 처음에는 본인 전문 분야 아니면 참여를 안 했다고. 근데 갑자기 이건 유튜브니까 자꾸 계속 참전을 유튜브를 하고 계십니다.